자, 별의 에너지 1 268페이지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원시별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고. 원시별이라는 건 스스로 핵융합을 하지 못했었어. 맞니? 그러면 이 원시별들은 온도가 결국 높아졌단 말이야. 원시별도. 어떻게 온도가 높아졌을 것이냐? 중력수축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야. 중력수축.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이 에너지들이 수축이 되면서 뭐가?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감소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우리 저기 생각하면 쉬워. 탱탱볼 생각하면 쉬워. 얘를 떨어뜨리면 탱탱볼이 어떻게 돼?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뭘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충돌을 많이 하다 보면 열 에너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열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그래서 일부는 뭐야? 복사 에너지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뭐를 한다? 빛을 낸다라는 거지. 물론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기체압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만, 이 기체압에 비해서 뭐가 더 크거든? 중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더 크게 나타나더라라는 거지. 자, 이렇게 지금 뭐 중력 수축 에너지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언급을 잘 안 하실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거의 언급 안 하니까. 자, 주계열성의 주요 에너지원,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맞지? 방금 얘기한 건 원시별이고 지금은 주계열성. 주계열성은 뭐야? 원시별은 중력 수축으로 온도가 상승을 해서 얼마가 되면,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 한다?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난다? 질량 결손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나의 쿠키를 4개의 쿠키로 나누면서 어떻게 돼? 거기에 가루들이 떨어져 나오지. 반대로 4개의 쿠키를 합치는 과정에서도 가루들이 떨어져 나와. 그러니까 핵 반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핵 융합도 있고 핵 분열도 있어. 핵 융합이라는 건 합쳐지는 거고, 핵 분열은 쪼개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일어나는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핵 분열을 이용하는 거고, 핵 융합은 합쳐지는 별에서 일어나는 건데, 결국 얘네들은 둘 다 뭐가 일어나느냐? 질량 결손이라는 게 일어나. 질량 결손. 그러니까 붙어도 질량이 줄어들고 떨어져도 질량이 줄어들더라. 알겠죠? 화학 반응은 뭐 정반응일 때는 흡열이면, 역반응이면 발열이고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얘들은 물리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가 바뀌어버리는 거지. 됐죠? 자, 이때 지금 여기 보면 얼마? 약 0.7% 정도가 줄어든다. 그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마지막 E는 델타 MC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기서 이 델타 M이 아까 얘기했던 질량 결손이고, 요 C는 뭐더라? 광속이더라. 광속의 제곱. 그러니까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제곱이야. 요거의 제곱이니까, 뭐 질량 결손이 아무리 작아도 이 광속의 제곱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한 양이 방출이 된다. 그런데 이 수소 원자 핵, 지금 요거는 뭐야? 수소 핵 융합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는 무시해야 돼. 수소만 보면 돼. 그랬을 때 이 지금 뭐를 양전하, 둘 다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잖아. 그지? 그럼 얘들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있는데,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그 반발력보다 더 큰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충돌을 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가다가 흉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는데,
얘들이 그냥 쿵 충돌을 하게 만들려면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의 에너지가 약 아까 얘기했던 얼마다? 1000만 켈빈이더라. 1000만 켈빈. 되죠? 자, 근데 이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자, 기본적으로는 네 개의 수소가 뭘가 하나의 헬륨이 되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네 개의 수소들이 어떠한 반응에 의해서 하나의 헬륨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첫 번째 PP 반응이라고 하는 양성자 양성자 반응, 두 번째 CNO 서큘레이션 탄소 질소 산소 순환이라고 하는 CNO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은 기준이 있어. 아까 1000만 켈빈을 넘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일 때 1800만 켈빈을 기준으로 그거보다 온도가 낮을 때 뭐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1000만 켈빈 그지? 자, 1000만에서 1800만 켈빈일 경우에는 PP 반응이 우세하더라. 이것만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800만 켈빈보다 온도가 높으면 중심부의 온도가 높으면 CNO 서큘레이션이 더 우세하더라 라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요. 자,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반응을 합니다. 거기서 중성 미자, 요거 이제 중성 미자라고 불리는 친구야. 중성 미자와 지금 뭐야? 전자가 빠져나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양전자야.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상 양전자, 음전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PP 반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PP는요, 수소 더하기 수소에서 뭐가? 전자가 하고 중성미자가 빠져나가면서 중수소가 만들어져. 1의 수소가 두 개가 중수소가 만들어져. 그리고 여기 2의 중수소에 또 누가? 1의 수소가 또 결합이 돼. 그러면서 얘가 뭐가 돼? 2, 3의 헬륨이 돼. 헬륨 3가 만들어져. 요 반응이 몇 번? 2번. 두 개가 일어나.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요 반응이지. 요 반응. 요거와 요 아래에 있는 요 반응이 어떻다? 똑같은 반응이야. 그럼 요 두 개의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진 두 개의 2, 3 헬륨 3가 두 개가 만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전자가 아니 수소 두 개가 빠져나가고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헬륨이 되는 요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반응에. 그런데 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두 개가 빠져나갔잖아, 수소 원자핵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4개가 반응을 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 6개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과 2개의 수소 원자핵이 방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개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6개가 있어서 반응을 하고 2개가 생기는 건데 알겠습니까? 자,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1800만 켈빈 이하인 별에서 우세하다. 보통 태양 같은 애들이 그 정도. 태양의 중심 온도가 약 1500만 켈빈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세라는 말은 얘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지 얘만 일어난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되고. 두 번째, 탄소, 질소, 산소 순환이에요. CNO 서큘레이션. 자, 얘는요,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에 참여하는데, 실제로 4개가 참여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데, 중간에 탄소와 질소와 산소라고 하는 뭐가? 촉매가 있어요, 촉매. 얘들은 반응물이 아니요. 절대 오해하면 안 돼. 반응물이 아니요. 그러면, 자, 여기는, 아이고, 이건 다시 좀 요 그림보다는 요게 조금 더 선생님이 써주는 게 조금 잘 보일 것 같아서. 얘는 요런 반응이 2번 일어나서 요거 만들어진 2개가 반응을 한다. 최종적인 반응은 요거지 사실. 그죠? 자, CNO 순환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그림 그냥 다시 쓰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15 질수가 있어. 15 질수. 7에 15가 되겠지.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자,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1에 수소가 들어가.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8에 16 산소가 돼야 되지. 근데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냐면 2, 4에 헬륨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요? 6에 12에 탄소가 돼. 그지?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1 수소가 들어가. 그러면 얘가 7에 13의 질소가 되겠지? 자, 여기서 뭐가 돼? 또 이렇게, 이건 점선으로 그릴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양전자와 중성미자가 빠져나가면 7이 뭘로 바뀌어? 6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원래 요게 뭐가 돼야 정상인데, 요 양성자 반응 보면 두 개의 헬륨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뭐야? 양전자가 하나 빠져나가니까 얘가 뭘로 바뀌었어?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얘가 1로 바뀐 거잖아. 이렇게.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요. 지금 얘가 들어오면서 7, 13이 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7, 13의 질소가 만들어졌는데, 양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질량수는 그대로 13이고 6의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로 또 뭐가 들어가느냐면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1에 수소가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 7에 14 질소가 되겠지. 또 7, 14 질소에 또 뭐가 들어가? 1에 수소가 들어가. 그러면 얼마야? 8, 15에 산소가 되겠지. 그리고 얘가 다시 어떻게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뭐 한다? 전자와 중성미자를 만들어낸다. 됐습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수소가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8에 16이 산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헬륨 원자력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친구 누구? 하나, 둘, 셋, 네 개. 나가는 친구 누구? 헬륨 하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야. 요 중심부의 온도. 여기가 딱, 여기를 딱 기준으로 보면 1800만 켈빈 정도가 된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여기 곱하기 10의 6제곱이니까 1800만 켈빈이야. 요거보다 낮은 곳에서는 어떻더라? PP 반응이 CNO 순환 반응보다 어떻더라? 더 우세하다. 요거보다 더 온도가 높을 때는 CNO 순환 반응이 더 우세하다라는 거지. 자, 넘어가서 이 태양 같은 경우는요. 태양 역시 뭐더라? 주기혈성이기 때문에 수소행용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태양의 수명을 좀 계산을 하고 있어. 아까 한 번 반응할 때 아까 몇 번? 0.7% 정도의 질량 결손이 나타난단 말이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핵융합에 참여한 수소 질량에 대한 질량 결손 비율을 구했더니 0.7이더라.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체 태양의 질량 중에서 수소 핵융합에 참여하는 중심액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몇 퍼센트? 10%더라. 10%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 10%에서 0.7%를 가지고, 자, 요게 이제 전체 질량이고요. 태양의 전체 질량 10%니까 요만큼이고요. 0.7%씩 줄어드는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이게 이제 요게 전체 질량이지. 핵융합에 반응할 수 있는 전체 질량이 될 거고, 거기에 광속의 제곱 요거 곱해주면 요만큼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태양이. 근데 지금 이거를 뭘로? 광도로 나눠주면, 초당 광도로 나눠주면
수명을 구할 수 있다. 그게 요만큼이다. 계산해보면 약 100억 년이더라. 사람들이 많이 똑똑하지. 그러면 주계열성 이후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느냐? 자, 적색거성은 뭐야?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뭐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내부 기압, 내부 압력은 없어지고 중력만 남기 때문에 급격하게 수축을 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랬지. 거기서 1억 켈빈까지 도달하게 되면 헬륨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적색거성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초거성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뭐 수소 핵융합 끝나고 헬륨 핵융합 끝나고 탄소 핵융합 끝나고 네온 핵융합, 산소 핵융합, 규소 핵융합까지 이렇게 갈 수 있구나라는 거. 그치요?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별의 내부 구조는요. 별은요, 중심부 영역과 그 에너지를 표면하는 전달하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기본적으로 정력학적 평형, 뭐야? 내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팽창하려는 뭐야? 내부 압력, 맞죠? 기체 압력과, 그리고 중심 쪽으로 끌어당기는 무슨 힘? 중력이 뭐 한다?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의 크기는 어떻더라? 일정하다. 크기가 일정하다. 자, 그랬을 때 질량에 따라서 어떻더라? 이 에너지 전달 방식이 다른데, 이것도 질량이 뭐야? 태양의 몇 배? 2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태양 정도인 질량은요, 중심에 핵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으면, 핵이 위치를 하고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들이 다이렉트로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야. 복사에 의해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끝에 뭐가 있더라? 대류층이 위치를 한다. 그래서 반지름의 약 70% 정도는 복사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표면에 와서는 대류 현상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표층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0만 년 이상 걸립니다. 뭐 태양이 커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에너지들이 바깥으로 가려는데 중력에 끌려가고 가려는데 중력에 끌려가고 가려는데 중력에 끌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심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태양의 표면까지 전달되는데 약 10만 년 이상 걸린다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 자, 태양의 2배 이상인 별들은요, 별의 중심부와 표면의 온도 차이가 어떻더라? 매우 크다. 질량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즉 중심 온도가 어떻더라? 더 높다. 이 2배가 아까 중심부에서 뭐를 나타내냐면 1800만 켈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보다 더 큰 애들은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켈빈보다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 2배보다 큰 애들은 CNO 순환의 핵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고, 2배보다 작은 애들은 PP 반응이 조금 더 우세하더라. 그래서 얘들은 중심에 뭐야? 핵은 존재하지만 그 핵이 대류의 형태로 대류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핵과 대류 현상이 거의 뭐 같이 위치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류핵과 그리고 복사층 이렇게 2개로 나눠진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 거성 또는 초거성으로 진화할 때 어떻게 된다? 중심부는 수축을 하고, 그지? 수축을 하면서 이 수축에 의해서 뭐야? 온도가 상승을 했고, 온도가 상승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핵융합을 할 수 있게끔 온도가 높아졌다라는 거고, 그렇지? 반면에 외부는 어떻게 된다?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외부로 더 팽창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더 어떻게 된다? 팽창을 하더라. 그러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점점점 바깥층이 팽창을 하면서 반지름이 커지고,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거성 또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적색거성. 온도가 낮으면 적색으로 보였었잖아. 그거야. 다 연결고리가 다 있다라는 거지.
그럼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중심부에는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 중심 핵이 만들어진다. 소위 이 탄소로 이루어진 게 바로 뭐야? 다이아몬드 별이라고 부르는 거지. 학자들이 그래서 다이아몬드 별을 많이 찾고 있는 건 뭐야? 이 탄소 핵, 즉 태양 정도의 별의 최후를 알기 위함인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철로 구성된 중심 핵이 있고요. 이 이후에 뭐가 있었지? 초신성 폭발이 존재했었다라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요거는 또 여기까지.